안녕하세요. 사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전반적인 노션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론을 한번 짚어봤으니 이제는 실습적인 부분들을 다룰 거예요. 이번 4강에서는 노션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노션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시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완전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담았으니까요. 찬찬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노션을 한 번도 써본 적 없으시다면 먼저 노션 회원가입을 하시고 노션 화면을 켜본 다음에 그 다음 여기를 함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노션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여기 이미지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노션은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이 있고요. 그 안이 페이지, 그리고 블럭으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보고 계시는 이 전체 화면이 워크스페이스이고요. 이 부분이 페이지, 그리고 그 안이 모두 다 블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미지 블럭, 이게 공백 블럭, 이것이 제목 블럭으로 불리게 돼요. 제가 전 강의에서 노션이 검색 최적화되기 되게 좋은 플랫폼이다. 왜냐하면 크롤러가 가져오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노션이 이렇게 하나하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롤러 입장에서 이것은 제목이구나, 이것은 이미지구나 라고 명백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노션이 페이지 안에 페이지 그리고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조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찬찬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이시는 화면의 왼쪽 부분에는 설정 페이지가 있고요. 여기 보고 계신 이 화면이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검색이 되어 있는데 이 검색에서는 노션의 수많은 내용들을 간편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션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노션 AI가 있는데 이 AI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신함에서는 알림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이 한 번에 노션을 활용하게 된다면 이 수신함을 통해서 알림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페이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개인 페이지, 요거는 공유된 페이지, 여기는 즐겨찾기 페이지입니다. 이 즐겨찾기 같은 경우는 오른쪽 상단에 별이 있는데 이 별을 하게 될 경우 이렇게 즐겨찾기에 추가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설정이 나와 있는데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노션의 기본적인 설정들을 하실 수 있는데 먼저 언어, English 아니면 뭐 한국어 등을 설정할 수 있고요. 또 캘린더를 굉장히 사용할 일이 많은데 그 한 주 시작을 월요일로 할 것인지 일요일로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고요. 시간대, 우린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되어 있죠. 이것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또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알림을 뭐 활동들을 이메일로 알림 받을 것인지 모바일로 뭐 푸시 알람을 받을 것인지 그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워크스페이스의 이름, 뭐 프로필 이미지 등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청구 요금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노션의 요금제는 무료 플러스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노션은 무료로만 사용해도 충분히 모든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료 결제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노션에 이렇게 강의를 할 정도로 사용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보시면 월 $4 정도라서 이제 비싼 플랫폼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5만 원대 정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나름 가성비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노션 같은 경우는 교육 요금제를 활용하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대학생이다, 대학원생이다 라고 한다면 플러스에 있는 기능들을 무료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만약에 학생이시라면 꼭 교육 요금제를 통해서 플러스의 기능들을 무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페이지고요. 페이지 상단에는 페이지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공유 기능인데 공유는 이제 1, 2강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게시를 눌러서 웹에다가 이렇게 노출시킬 수 있고요. 이 링크로 복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고 사용 권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 같은 경우는 게시 취소만 누르면 이렇게 바로 게시가 취소되니까 확인하기가 편하겠죠. 참고로 게시될 때는 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라는 알림창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를 혹시나 실수로 게시하게 된다면 이것을 보고 게시 취소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게시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점 3개에서 페이지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작은 텍스트 혹은 전체 너비 등이 주로 사용하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데이트에서 어떠한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혹시나 내가 실수로 취소한 게 있다면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읽어보시는 그대로 복사, 휴지통 이동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션에서는 페이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써진 글씨가 보이시나요? 명령어 사용 시에는 슬래시를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슬래시를 누르면 여기 있는 모르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페이지를 생성해 볼게요. 짠! 페이지가 생성되었고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슬래시 누르고 페이지를 선택하면 페이지가 생기게 됩니다. 4강 안에 3페이지 안에 3페이지가 생겼어요. 이렇게 페이지는 그 안에 무한하게 폴더를 만들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꼭 슬래시에서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슬래시 하신 다음에 페이지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적용이 되니까 페이지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성하실 때는 슬래시를 활용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는 페이지를 직접 작성해서 슬래시 페이지 이렇게 만든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다음으로 가장 노션에서 기본적인 블록이 텍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노션에 있는 텍스트들은 크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정할 수는 없어요. 23포인트, 24포인트 이렇게 설정할 수는 없고요. 크기가 딱 4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충 만들어도 이것을 크롤링을 잘 해주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깔끔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제목 1, 제목 2, 제목 3, 그리고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축키는 바로 샵 2입니다. 샵 스페이스바. 그러면 이렇게 제목 1, 샵 2개, 스페이스바. 자, 그리고 샵 3개, 스페이스바. 이렇게 제목 1, 2, 3을 만들 수 있고요. 텍스트는 기본적인 이 상태가 바로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는 다양하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데요. 먼저 볼드가 있고요. 이렇게 이태릭체, 기울기가 가능하고요. 밑줄이나 취소선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코드로 깔끔하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텍스트 색상을 변경시키거나 이렇게 배경색을 변경시킬 수도 있어요. 텍스트로 할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인 노션 창에다가 한번 제목 1, 2, 3을 입력해보고 텍스트까지 입력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모든 블록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으니 확실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기본 텍스트였고요. 여기서 텍스트를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요. 글머리 기호, 블렛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화돼서 볼 수 있는데요. 블렛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슬래시하고 스페이스바. 노션의 단축키들은 다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슬래시 스페이스바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탭을 누르면 하위 항목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또 엔터하고 탭을 누르면 그 아래 하위로 또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블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 블렛도 있어요. 1, 2, 3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아래 하위는 역시 탭을 누르면 분류가 됩니다. 또 탭을 누르면 하위 항목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블렛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블렛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블렛들이 엔터를 하면 분류가 됐잖아요. 여기서 엔터 하게 되면 새로운 블렛이 됐는데 내가 사실 이번에 2-1번도 아니고 그냥 3번이 아니라 그 2번 바로 아래의 내용을 넣고 싶어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다면 Shift 엔터 이렇게 누르면 보이시나요? 2번 아래에 내용이 이렇게 생기게 됐죠. 그냥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리스트가 되는데 Shift 엔터를 누르면 그 안에 이렇게 내용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Shift 엔터 기능을 필요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안에 내용을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면 그냥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체크입니다. 체크는 단축키가 큰 가로,
열고 닫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하게 되면 할 일을 적을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기능이죠. 노션 같은 경우는 일정 관리나 할 일 관리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일을 체크할 수 있는 텍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션에 사랑받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토글이에요, 토글. 토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안에 쏙 하고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닫아서 사용할 수가 있죠. 열고 닫고 여기 내용을 보여주고 가려주고, 그래서 굉장히 부수적인 내용을 적을 때는 톡을 안에다가 넣으면 깔끔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오른쪽 가로 스페이스바입니다. 그리고 인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용이라는 것이 남의 말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축키가 상따옴표의 스페이스바. 그래서 이렇게 인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용 같은 경우도 아까 Shift 엔터 알려드렸잖아요. 이 인용을 이어서 길게 작성하고 싶어요. Shift 엔터를 누르시면은 인용을 이렇게 쭉쭉 길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용을 진짜 인용보다는 조금 더 꾸며주고 싶은 텍스트를 쓸 때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분류하고 싶어요. 분류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구분선인데요. 이렇게 내용들을 분류를 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이 구분선이 있으면 내용들이 확실히 분류되어 보이죠. 분류선 같은 경우는 대시를 빠르게 3개 누르면 구분선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럭이 있는데요. 바로 콜아웃입니다. 콜아웃은 기본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단축키는 따로 없고요. 콜아웃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콜아웃 같은 경우는 점 6개를 클릭하면 색깔을 변형할 수가 있어요. 이 색깔을 변형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텍스트를 꾸밀 때 굉장히 자주 활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기본 배경으로 활용할 때는 하나의 깔끔한 네모가 되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꾸미고 싶어지는데요. 여기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옮겨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옮기면 이것이 하나의 큰 창구가 되어주는 거죠. 이렇게 쏙 이 내용도 한번 넣어볼게요. 짠!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콜아웃 안에 콜아웃도 이렇게 쏙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아웃은 어떠한 기능들을 네모로 묶고 싶을 때 좀 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그냥 제목처럼 여기다가 제목 이렇게 작성해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목 기능은 아니지만 제목처럼 보이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 하나 알아채신 게 있나요? 바로 노션에서는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드래그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쭉 길게 클릭하고 쭉 길게 클릭하고 놓고 이러면은 노션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쉽게 옮길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하나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쭉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옮기면 조금 더 편하게 옮길 수가 있겠죠.